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낙폭으로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를 좀 얻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 전면에서 활약하게 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무역 협상 최종 시한을 내년 3월 1월로 좀 못 박으면서 미중 간 무역 긴장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생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펙 회의가 끝나면서 이제 오일 시장이 아닌 또다시 지수 쪽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례 없는 12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프닝 이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 후반에는 오펙 소식이 정말 뜨겁게 시장을 달궜는데요. 자, 오펙 쪽으로 좀 시장의 이슈가 몰려서인지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은 후반에 좀 터져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세계에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에 함께하는 마스터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계좌만큼은 항상 뜨끈뜨끈하게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제가 방송 시작 전부터 워낙 얼굴이 조금 더 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이렇게 수익 잘 내고 계시나 봐요. 같이 잘하고 있겠죠. 아, 그래요. 역시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수익이 또 따뜻하게 불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현재 구간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본장에서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미친 상황인데요. 자, 지금 S&P 500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 현재 일단 일봉상으로는 다시 또 보합권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상승분을 좀 많이 올렸었습니다만 그 상승분을 많이 또 내뱉고 다시 한번 0.07% 하락세로 263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고점에서 더욱더 밀려가면서 6,619포인트로 0.19%의 약보합으로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봉상으로는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하락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지 그 여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지난주 금요일장에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1.13895달러 선으로 가까스로 보합권에서 살짝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0.23%의 상승세고요. 1.14155달러 선으로 1.14달러 회복을 한 채 초반대 라인에서 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지난주 금요일장에 오랜만에 강세장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종가가 1,254달러 선으로 0.88%의 강한 상승을 이뤘고요. 이로 인해서 1,250달러대가 지지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약보합권으로 떨어지면서 1,250달러대가 지지가 됩니다. 0.31%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주 후반에 뜨겁게 떠올랐었던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위아래 꼬리로 좀 상당히 달린 모습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종가는 52.13달러 선으로 초반 고점 54달러에서 52달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1%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52달러가 이탈이 됐고요. 51.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본장에서는 2%, 3%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시작은 좀 상승 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강보합권에 있었던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이 20분 정도 조금 넘게 남은 시간 속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지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5일 같은 경우에는 54달러 부근에서 52달러로 뚝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부근에서도 52달러가 이탈이 된 51달러 중반대에서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외신 소식 들었을 때 브렉시트라든지 일단 중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에 대한 문제,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임스 블러스트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는요, 현재 수준의 정책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와 또 테일러 준칙, 또 통화정책 수립의 벤치마크 등을 더해볼 때 연준의 추가 조치에 반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이 통화 정책을 말하는 것이 바로 테일러 준칙인데요. 이 블러드 총재는 오랜 기간 추가 금리 인상에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테일러 준칙의 최신 버전에 근거할 때 더는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증시 움직임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른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불확실성적인 요인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븐스 리포트에 따르면 이렇게 계속적인 변동성을 헤쳐나가야만 한다.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연말까지 큰 두 개의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정책 방향을 비둘기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매파적일 경우에는 충격에서 투자자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역 정책에 관련 이슈도 두 번째 장애물로 언급을 하면서 진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수석 미국 전략가는 주식시장이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은 전형적인 약세 장세에서 이 시장은 20% 정도 떨어지거나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향후 몇 달 동안은 투자자가 좀 고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세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 압도적인 비관론 속에 이 지수가 이 전고점 대지 한 20% 이상 하락할 때 이렇게 이런 발언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S&P 500 지수가 전 고점 대비 10%
4% 떨어졌고 또 지난 한 주 동안만 4.6%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추가 급락을 예상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미국 증시의 변동성과 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자신의 책임 등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의 회담이 이 증시 매도세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고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과의 회담을 역사적인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증시도 하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만큼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연준의 탓으로 돌리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트럼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소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은 미국의 실제 경제와 또 시장 반응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펀더멘털은 긍정적이다라고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한 기업 이익 증가와 또 소비자의 이런 소비율을 봤을 때 경기 팽창세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이 추가 이익 비율이죠. PER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최저치 근처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S&P 500의 목표 지수로 3,100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전망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수준에서 17%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가 현재 미국 증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올해 상승 마감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현재 증시가 바닥을 긁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역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매수에 나선다면 2019년 말에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S&P 500이 2,950선에서 마감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2,900선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S&P가 말씀드린 대로 2,900선에서 마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7% 정도 상승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이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큰 출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타 랠리와 연말 증시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의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소비가 계속되는 한 희망이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미국의 세 가지 소비 지표가 단기적인 전망을 낙관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임금 상승 가속화에 발맞춰서 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또 최근의 유가 하락은 2019년 소비의 중요한 순풍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높은 가계 자산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저축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에 대한 전망도 좋아져서 이 소비자의 심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 보도입니다. 이달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소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의 둔화가 우리가 보는 징후로 볼 때 더 극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 지금 풍선 밖으로 일부 공기가 나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직역을 하자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 이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미국에게 화살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10월 달에 IMF가 세계 전망치를 발표할 당시 안정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연방 검사들이 이르면 다음 주 중국 해커들을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해커들은요,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프로그램에 몇 년 동안 접근을 해서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지금 민감한 이슈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조치가 미중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CNBC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존 켈리 비서실장 교체가 8일자로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후에 현재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닉 에이어스가 불발이 되고 이어서 무누신 재무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 본인은요, 백악관 비서실장보다 지금 현재 있는 재무부 쪽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세계 경제 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고용 부진의 지표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환율 관련된 소식도 실시간으로 변동이 많은 만큼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2019년을 앞두고 이 투자 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채권의 강세 흐름이 계속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75에서 2.80선의 저항선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EU를 탈퇴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결정이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합의안 통과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긴급 내각 회의를 열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오랜 시간 끌고 있는 브렉시트 이슈인 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점점 내년 3월이 다가올수록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외신 쪽의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브렉시트 관련돼서도 내용들이 있었고 국채 관련돼서는 일단 국채 가격 자체가 오늘장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가고 금리에 대해서 좀 내려가는 현상 속에서 현재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플렉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CPI와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속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지수 관련돼서는 약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오일입니다. 지난주 오펙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가 된 상황 속에서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대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오펙에 워낙 많은 눈들이 쏠려 있어서 일단 지표 관련돼서는 조금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가격대에 있어서는 또 오일에 있어서도 또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고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주요한 또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인데요. 아직 개장 전입니다.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한참을 생각하셨나요? 네, 관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장 현선물 쪽에서 워낙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지금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다는 이야기죠. 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은 저희가 267지수까지 되돌림을 봤었고요. 그거는 이제 267지수를 야간장에 찍었습니다. 그건 이제 반등을 주는 거였고, 그렇다면 이제 S&P하고 나스닥을 연동해서 저희가 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등을 주는 장이었죠. 근데 이제 일봉상이나 주봉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매도를 추세로 끌고 왔다 그러면 이 자리는 계속적으로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버슈팅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 지표가 새롭게 나와야지 이 새로운 마디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S&P 기준으로 2600지수를 깨지 않는 얘네들은 반등 여력을 주는 애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롱포로 아직 전환됐다고 확정을 짓고 싸울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 선물도 오늘 야장 목표를 267지수까지 보는 이유는
걔네들이 이제 반등 여력을 보는 거였거든요.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우선 매도가 적극적으로 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슈를 새롭게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위에서 롱포로 끌고 왔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박스 보합이란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매도를 열려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아는 다이버전스 같은 게 다 떠 있는 상태죠. 왜 떠 있을까요? 하단부에서 물량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은 경제지표나 이슈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바뀔 수가 없고요. 근데 안 바뀐다 그러면 얘네들은 크게 반등 주느냐? 그 정도 아니라 2670 지수 거기까지 노릴 수 있고 매도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래 구간들 하단부 지지력에서 매수를 잡아서 얘네들 반등 여력을 노리는 거지 이 그림으로 여력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하단부에서 되돌려서 익절 잡고 끌고 가는 전략이고 지금 국내 선물,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지수 다 그림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지금 한 마디 가장 중요한 마디가 왔고 그 다음에 추가 마디를 오일 같은 경우는 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수들은 아직 불명확해서 얘네들이 추가 하단부를 세차게 못 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네들 위에서 계속해서 저가를 깨는 걸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이슈로는 혼조세에서 얘네들 깨는 걸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봉상에서 그림들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봉상에서 보자면 우선은 뭐 2800 지수 S&P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단타 한번 봤었죠. 걔네들은 수익을 다 준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날 저가에서 어차피 추세는 매도인데 우선 돌리는 그림을 봐도 된다 해서 제가 그때 잠깐 단타 매수를 줬는데 걔네들 한번 단타 매수를 준 이후에는 바로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얘네들 지지력을 보고 여기서 매수를 드렸었죠. 기다려서 얘네들 매수 한번 보고 추세는 매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리스크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S&P하고 걔네들은 그날 수익을 충분히 줬고요. 그 다다음 날부터 해서 매도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7000지수, 우리가 7000지수에서 그날, 아마 한번 받았을 거예요. 걔네들이 크게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졌죠. 추세를 보자면 일봉상에서 얘네들 추세선 무너진 게 명확히 보일 겁니다. 그렇죠? 혼조세를 띄다가 얘네들 7000지수에서 맞고 다시 무너지는 그림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하단부로 아직 낮출 만한 이슈나 여력이 아직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반등 여력을 보는데 얘네들은 오늘 같은 뭐 오전장에서 배팅해서 끌고 가는 전략들이 있어야 되고 계속 그림이 문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한 파동이 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얘네들을 손대라고 저한테 강요를 한다면 눌림에서 매수를 잡죠. 우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추세 지지력이 아무리 그림이 이쁘더라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림들이 생길 거고요. 파동 자체가 하나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수적인 자리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단부 지지력들 그래서 눌림 매수를 잡는다 그러면 저가를 배제한 나머지 지지력 구간까지 밀렸을 때 매수를 시작한다.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6590 지수가 깨진 이후부터 그 다음에 S&P는 잠깐 볼까요? 네. 저가를 낮추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깨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저가 전에 지지력에서 잡는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얘네들은 하단부 경직으로 해서 2620 지수 걔네들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 배팅을 들어가서 얘네들 되돌림 절반 전 고점이죠. 걔네들의 1차 롱포는 그 다음에 2차는 윗자리 테스트. 그 윗자리 테스트까지 보면 얘네들 절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성 있는 그림들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드시려면 눌림에서 매수 쪽 배팅을 기다려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 신저가를 낮추지 않는 애들은 아직은 매도를 인정하지 마시고 하반 경직성 눌림 매수 쪽 우위로 보시라. 대신
이제 오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분석력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그림 봐서는 확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네.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눌림 매수가. 그래서 지금은 하단부를 낮추려면 급락에 대한 원웨이 장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들이 나오기는 좀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여겨지고 오히려 이 구간들 보합이 좋다. 그래서 하단부 지지력에서 하방 경직에 눌림 매수 쪽 배팅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급락했었던 장 속에서 현재는 좀 저점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저점 매수에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그 이슈 안에서의 지수를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함께 좀 말씀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스터님 그렇다면 S&P와 나스닥 네. 지금 뭐 두 지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현재 말씀 좀 적용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두 그림 다 비슷하고요. 이제 하락이나 상승에 대한 게 나스닥하고 S&P가 좀 다르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제 특징들이 있었던 거고,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마디로 저가를 낮추지 않는 애들로 아직은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일봉상에서의 지지력들을 갖고 있는 상태고, 물론 얘네들은 그렇죠. 저한테 이제 추세적으로 매수가 무섭다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이번 주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얘네들은 반등 자체를 2850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고점 무너진 자리부터 중심 이상을 되돌리는 상태에서 추세로 밀고 가야지 오히려 여기서 밀고 가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림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 국선도 비슷하고 크루드오일도 비슷하고 마디가에서 우리가 추세 매도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걔네들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확률이 70%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아래 구간을 칠 수 있는 가정은 거의 30% 미만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따 크루드오일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새로운 이슈가 불거져야지 마디가를 낮출 수 있고 얘네들은 깨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마디라고 보는 거죠. 이 아래 구간 하단부는. 그래서 우선은 하반 경직으로는 아직은 대의 관점에서는 지지력에서 배팅을 해보는 게 유효한 구간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의 전략들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외신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한 4분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네, 먼저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상치 하회 고용 지표와 또 미중 무역 긴장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분을 상쇄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판매 부진으로 기술주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전망한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기술주 역시 좀 오늘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요. 미 연방검찰이 중국의 해커들을 사법 처리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의 이런 진전이 과연 희망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 상황이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언급되고 있고요. 또 화해 갈등이 확산이 되면서 한편 중국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 여행을 자제한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오면서 미중 긴장이 오히려 팽팽해지고 있다라는 우려 나오고 있고요. 또 에드워드 존스라는 기관에서는 성장의 둔화와 또 미중 관계 우려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더 연말을 향해 가면서 더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요. 이 투자자들이 무관심이었다가 이제는 좀 과민 반응까지 치닫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비슷한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일드커브 역전 현상 이제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물과 10년물이 가장 주요하게 언급이 되는 만큼 주시해야 된다라고 경고 섞인 이야기들 내놓고 있고요. 세븐스 리포트에서도 여전하게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연말까지 2개의 장애물이 있다라고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금리 인상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매파 기조를 유지한다면 투자자들이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것이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무역 전쟁의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무역 전쟁 상황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미중 무역 회담의 상황이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기사인데요. 커들로는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내놨고요. 화웨이 CFO 체포 사건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발언이 나왔죠. 미국 무역대표부 측에서는요, 90일 동안의 기간이 정확히 지켜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미중 무역 회담 90일이 지켜지지 못하면 관세가 바로 부과될 것이다라고 경고 섞인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중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만큼 심각한 인권 탄압이다라고 계속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상황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재판소가 미국의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일방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테레사 메이 총리도 내각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에 대한 또 타결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지금 이제 테슬라 CEO의 발언이 계속 주목되고 있는데요. 문 닫는 북미 GM은 공장 중에 하나를 매입을 해서 이제 중국과 외국 진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태를 살펴보시죠. 자, 일단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30포인트 선으로 0.2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본장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죠.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15%의 하락과 S&P 500은 0.09%, 그리고 나스닥도 0.09%의 하락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물 쪽으로 돌아와서요. S&P 500은 여전히 약보합권이고요.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여전히 하락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600선 간신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6,608.75포인트로 0.38%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 전부터 선물시장 쪽에서는 초반에 기록했었던 이 상승폭을 모두 좀 반납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개장 전부터 들려왔었던 뉴스들이 또 애플에 있어서는 개장 전부터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낙폭이 더욱더 좀 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이 현재 구간의 저점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자, 개장이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마스터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나스닥, S&P, 그다음에 국내 선물 야간장까지 매수를 봤다 그랬죠. 그리고 걔네들이 오면 매도를 보는 건데 왜 여기서 다시 매수 쪽으로 보냐면 지금 오전에 이 그림이었어요. 예, 여기 아래서 위에 되돌림을 보는 거였죠. 왜? 저가를 깨는 게 부담스러워 보이니까 얘네들 되돌림 보고 눌림에서 다시 지지력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그림에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틱에서는 뭐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우선은 뭐, 자, 틱 좀 잠깐 볼까요? 네. 차트 좀. 이제 하단부 채널 구간에서 배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윗구간들 지지력들을 받쳐내면서 얘네들이 이게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 돌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에가 막힌 상태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하방을 깨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네들은 보합이 되면 뭐예요? 저가 매수가 유리한 거죠. 저가를 못 깨겠다면. 그래서 반등 매수를 주는 거예요. 매수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매수장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그림들이 여건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저가 지지로해서 매수 배팅을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쳤던 구간들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눌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에서 지지를 한 번씩 저가를 제외한 전저가면 이 자리 이런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부 제약은 열리겠죠. 분봉상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뚫을 수 있는가 여력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반등 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매수를 짧게 해서 익절로 쭉 길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긴 그림에서 여기서 무조건 돌릴 수 있으니까 쫓아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오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전처럼 틱으로 돌려서 지지력이 보일 만한 구간들 있잖아요. 방금 확 튕겼던 구간들. 네. 꼭지점을 넘어가서 저희 용어로는 제 용어로는 리테스팅 기법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리테스팅 한 다음에 다시 배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높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매수, 오전 매수와 오후 매도와 이런 매수를 놓치면 좀 아깝죠. 그 다음에는 얘네들 마디가를 나눈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거라고 얘를 들고 얘네들이 고가를 못 높일 수 있다고 가정을 두고 다시 눌림에서 배팅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지력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손절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시고 크루드오일도 이번에 또 똑같았을 거예요. 저희가 방송 오기 전에 고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 매도 쪽으로 빠진다고 못하게 했거든요. 단타 1, 20개씩만 드리고 얘네들 또 시도만 하는 거지 얘가 뚫은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싸우는 이런 구조죠. 이렇게 싸우다가 아래를 이번에 지지해 주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눌림에서 배팅을 들어가시고 좀 공격적으로 하신다 해도 절반 정도 눌렸을 때 들어가시고 특히 고점을 정착을 못하고 온 애들은 하단부 지지력에서 배팅이 들어가겠는데 고점을 높이고 온 애들은 그냥 채널로 지지력으로 배팅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한 번 정도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내려온다면. 그래서 고점에서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보합이라면 어차피 얘가 단기 상단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채널 상단부를 뚫은 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얘네들 눌렸을 때 예? 지금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죠. 위치 네. 구간을. 그래서 아래쪽 하단부 제약. 그러면 우선은 이 아래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저희가. 얘 아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 이 아래를 신경 안 써요. 여기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지키고 이렇게 싸웠으면 위에서 배팅 들어가서 이 아래 구간까지 제약에 보합해서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 우선 고점을 못 높이고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지력 딱 붙었을 때 들어가서 손절을 짧게 잡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그 되돌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가는 쫓아가기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S&P하고는 다 한 번씩 T죠. 한마디로 하방 경직의 보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방 경직의 보합. 하단부를 크게 깨지 못하고 저가를 낮추면 반등해주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장들이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하방 경직의 보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가를 좀 한번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대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본장에서도 역시나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뭐 외신 쪽이라든지 뭐 각종 뉴스 속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는 있지만 이 문제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하락이 컸습니다만 이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오늘장은 좀 기술적 반등과 함께 이런 장기화된 문제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의 우려감이 또 추가적으로 좀 발발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스터님의 하방 경직의 보합에서 저가를 낮추면은 다시 튀어오르는 그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고 매매에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소식과 함께 외신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회담은 했지만 이에 대한 변동성과 또 우려가 계속돼서 확산되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감이 증시 하락을 견인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승분을 거의 다 상쇄시켰다라는 반응 들려오고 있고요. 또 오늘 기술주들이 좀 빠지는 현상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화이시
대표의 이런 여파가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한 기관에서는요. 뉴턴 어드바이저라는 기관인데요.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증시 상황이 좋지 못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바닥을 긁고 있다는 표현도 비슷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연말이고 또 산타 랠리를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의 전망들은 오늘 개장 소식에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지금 이러한 신호들은 조정받고 있고 증시가 그러면서 명백한 약세장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결국은 이제 약세장이라는 이제 표현이다라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리 커들로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발언들이 언급이 또 다시 한번 되고 있고요. 이제 일드 역전 그 부분도 이제 단기 금리와 또 국채 금리와 장단기 금리 이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언급도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더 경제 전망이 좀 어두울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소식 또 속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인데요. 일단 지난주 오펙 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산 합의를 이뤘었던 상황입니다. 12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본 상황 속에서 가격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급등세를 지키지 못하고 52달러대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늘장은 52달러도 좀 지키지 못한 상황 속에서 51달러대 중후반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난주 오펙 회의 있었을 때 또 마스터님의 또 의견이 너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업에 대한 의미 어떤 전략일까요? 네,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신저가 다시 낮출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비슷하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매수 노리는 구간이고요. 저번에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54.50대까지 매수 드렸다, 우리.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부분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지지력에서 좀 많이 밀렸었죠. 다시 배팅해서 간 애들, 얘네들은 아직 저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낮춘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인 매도 열어드렸습니다. 열어드렸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사인 드릴 때는 매수만 계속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저가에서 붙어있고 계속 부합을 띄기 때문에 오기 전에 저희가 오늘 52.20대 지지력 매수 한번, 그 다음에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이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서 52달러까지 매수, 그 다음에 52달러 위부터 매도 드렸고, 네. 근데 매도는 이제 좀 무서워하시니까 치지 마시고 계속 이것만 드렸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저가 깨고 4030대 지지력에서 매수 지금 수익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구간들 이 자리 이렇게 세 자리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기억할 것까지 없죠. 방금 전까지 드리고 왔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얘네들 54달러를 안착하고 저도 이제 새벽에 얘네들을 매도를 치고 좀 빨리 잡았었어요. 저는 52.30대부터 새벽녘에 금요일날 매수를 잡았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도망쳐 나가기 좀 바빴죠. 굉장히 힘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하반 경직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2.30대가 중심으로 보합을 뛸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우선은 그거예요. 오펙 감산 150만 배럴 하기로 했다. 100만 배럴까지 줄었다. 120만 배럴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뭡니까? 내년부터 감산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경제지표 영향은 감산의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면 얘네들이 매수로 시원하게 가려면 저가 확인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네들을 고민했던 이유가 물론 52달러, 3달러 지지력도 받아내고 수익도 크게 내고 더 가라 하고 또 받으면 약해서 또 도망쳐 나오고 그걸 몇 번 반복했단 말이죠. 저희도 생각보다 좀 약해서.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애초에 쟤네들을 받을 때 얘네들 눌림까지 대비할 사람들만 받는다 이랬고, 물론 받은 매수분들은 다 수익을 줬죠. 시원시원하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줬었죠. 근데 얘네들 아래 구간들 지지력까지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테스트를 안 되면 우선은 60달러, 61달러 목표를 보는데 우리가 애초에 54.50까지 1차 마디 한마디 매수 목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출렁거리다가 저가를 한번 낮추면 그때 매수로 배팅 들어간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매수 매도가 계속 바뀌죠. 섹션별로 바뀌겠죠. 그 시간대별로.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아까 그 지수랑 비슷합니다. 저가를 더 낮춘다 해도 지금 구조에서 낮추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빠지는 3040대 지지력에서 매수해서 익절로 끌고 가서 되돌림을 볼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53달러하고 53.30까지의 얘네들 최대 목표치로 전체 보합 구간을 볼 수 있는 하방 경직의 매수 배팅이기 때문에 얘네들 또 오늘 뭐 좀 눌리는 거에서 좀 두려움 많이 떠셨겠지만 지금 뭐 배팅 들어가 있죠. 저도 원래 지금 물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네. 방송 중이셔서. 네. 그러게요. 얘네들 잡은 애들로 우선 끌고 가시고요. 마디가가 이제 구간에 있는데 그걸 뭐 좀 다 체크하기는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선 뭐 최대 목표치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눌렸던 구간들이 있죠. 우선은 전 고점을 깼기 때문에 52달러가 바로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 매수 하다가 여기 오면 매도를 치는 전략인데 사실은 저는 매도를 치고 이제 매수로 돌린 상태인데 아마 매도가 좀 무섭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지력에서 계속 받아내드린 거고 우선은 이번 주 지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기간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월물이 한 9일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월물 안에 크게 반등을 못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선은 53달러 내에서의 보합권 전략들 우선 세워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매수를 롱폴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10계약 5계약 이상을 하신 분들이 한 계약 정도를 홀딩해서 분할 대비를 해서 끌고 가겠다. 뭐 그거는 차후물로 대비는 가능하나 단타분들이 여기서 바로 돌리는 거는 좀 55달러를 바로 안착이 이게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저희도 가능성은 보는데 저희가 전략 세운 게 이거예요.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받아서 20, 30개 가다가 힘이 없으면 청산하고 도망쳐 나오고 다시 가능성 있으면 또 배팅하고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한 3번 제가 배팅을 드렸었거든요. 얘네들 52달러 확인하는 절차 10개, 15개, 뭐 20, 30개 해서 배팅을 드렸는데 계속 그런 전략으로 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 좀 살아남기가 좋으실 거다 이러고요. 좀 아직은 뭐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밀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세력들이 아직은 지금 출발해서 60달러 가봤자 지금 단기간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매도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우리가 얘네들 찍은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54.50대 또 찍고 그 다음에 51.30 찍고 그 다음에 지표 보는데 얘네들은 끌고 가더라도 무너지면 익절하고 다시 하단부 찍을 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는 얘네들 변곡을 다 디테일하게 다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천천히 가는 게 좀 얄밉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좀만 욕심만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뭐 매수나 매도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아직 저가를 아직 확인을 완전하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52달러는 무너졌다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두시고 보합 구간만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만기일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현재 부근에서 매도를 치기에는 너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가격대는 53달러 내외까지 크게 좀 반등은 좀 기대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 오일 관련돼서 외신 소식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세상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오펙 175차 회의가 이제 7일 끝났습니다. 회의가 종료되면서 하루 120만 배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네, 회원국은 80만 배럴, 비회원국은 40만 배럴 이제 감산을 하기로 했고요. 사우디는 25만 배럴, 그리고 러시아는 23만 배럴 감산 결정이 났습니다.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는 이제 감축 면제를 받았죠. 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다라는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요. 내년 4월에 중간 점검을 하기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 그 이후에는 좀 이제 급등세를 보이긴 했는데 지수의 하락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또 급락세도 이어갔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펙 회의의 감산 결정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 그대로 반납했다라는 소식도 하락세에 이어서 들려오고 있고요. 한 기관에서는 아무도 원유 재고의 상승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감산분의 결정은 아직 불일치됐지만 아무도 이 재고 증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곧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에 진입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펙 회의 때문에 네, 가격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 결과는 긍정 신호지만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다라는 발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일 시장에 관련된 소식은 또 내일장에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난주 금요일장에 오펙 회의에 대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인 소식은 없습니다만 현재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마스터님의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